떡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요. 요즘 대세라는 뉴트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뉴트로가 뭔지 또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때는 바야흐로 1912년 가베가 유행을 하고 신여성이 등장하던 그때 그 시절. 2020년 트렌드. 앞으로도 뉴트로 열풍이 계속된다. 하오. 새롭다는 뜻의 뉴와 복고를 의미하는 레트로가 합쳐진 뉴트로. 2019년을 뜨겁게 달군 뉴트로 열풍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라는데요. 최근엔 90년대 가수가 뉴트로 열풍을 타고 재조명되기도 했죠. 대전 도심 속에도 뉴트로 열풍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먼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진관에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 딱 들어서니까 시간이 고장난 벽시계 마냥 멈췄네. 시간이 고장난 건지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온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진관은 온통 1900년대 개화기 분위기로 가득한데요.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복고지만 지금 촬영 세트장만 봐도 야, 이거 연예인이나 돼야 이렇게 찍는 거지. 아이, 모델들이나 찍겠다 싶은데요. 딱 오시는 손님분들이 여기는 너무 예쁜데 저희랑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진 찍기 시작하면은 다들 웃으면서 너무 즐겁다고, 이 분위기 너무 예쁘다고, 심지어 셀카까지 찍다가 돌아가십니다. 이곳에선 옷차림부터 싹 바꿔야 한다는데요. 개화기 숙녀의 필수품 레이스와 망사부터 멋스러운 양복으로 의상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보면서 하나 둘 보면서 그렇지 한 번 더. 촬영 감독 말에 따라 카메라를 보면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찰칵. 어머나 이분들 150년 전쯤에서 타임머신 타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대는 경성 아가씨, 당신은 모던보이. 평상시 입는 옷차림하고도 완전 다른 스타일인데요. 그 기분부터가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편하게 입는데 이렇게 또 차려입다 보니까 뭔가 그 시대로 뭔가 들어간 듯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감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의상을 입고 찍을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친구들끼리도 잘 찍을 수 있어서 이제 2020년 이 순간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명색이 사진관에 발을 디뎠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사진 한 장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신해 볼까요? 떡주부에서 개화기 수녀로 변신 완료. 이제 1900년대 감성을 끌어올려서 사진을 찍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유, 오랜만에 사진을 찍으려니 저도 떨리네요. 옷만 갈아입었을 뿐인데 무려 1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설레는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이번엔 뉴트로 감성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고풍스러운 소품이 가득한 이곳에선 말 그대로 다방 커피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커피 2스푼, 설탕 2스푼, 달달하게 탄 커피. 이 추억을 찾아온 중장년층부터 색다른 멋을 찾아온 청년층까지 손님들도 다양하게 찾으신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이런 분위기의 카페를 찾아오게 됐는데 막상 오니까 이런 레트로 분위기가 정말 잘 맞아서 자주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현대식으로 재조명한 뉴트로풍의 다방. 곳곳에 자리한 정겨운 소품에 저절로 추억이 소환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커피 대신 달달한 다방 커피만 있던 시절. 휴대용 전화기가 없어서 약속을 하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때 그 시절 기억하세요? 이 맛이죠.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요즘이야 한지 걸로 하나 흔하디 흔한 곳이 카페라고는 하지만 요 비율 제대로인 요 커피 맛에 그 추억 속에 있는 지금은 사라진 다방 몇 군데의 그 이름들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요 다방을 찾는 분들 이래서 많으신 건가 봐요. 야, 누군데 이렇게 성냥을 쌓도록 오지를 않는 거야. 빨리 좀 오지. 커피 맛은 좋으네요. 자,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전시 유성구의 한 공방인데요. 바로 뉴트로 감성 가득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공방 안에 가득한 손뜨개 작품을 보니까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손뜨개 작품의 옛 추억과 요즘 감성을 담았다는 김혜정 대표를 소개합니다.
아니 이 눈에 보이는 털실하며 손뜨개라고 하면 예전 추억들 많이 떠오르죠. 네. 뭐 물론 모자에 목도리, 장갑까지 뭐 복고 열풍에 한몫하는 건 알겠는데 네. 뉴트로라고까지 할 거 뭐 있냐고요. 손뜨개라는 거의 자체에 대한 변함은 없지만요. 요즘 감성으로 새로 나온 실들이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컬러를 이용해서 나만의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서 예쁘게 떠보실 수 있고요. 또 소품뿐만 아니라 옷이나 그런 것도 많이 뜨셨었잖아요. 요즘에 뭐 인형이나 인테리어 소품 쪽에도 많이들 뜨고 계세요. 열심히 뜨개질하고 있는 주부들이 많으셨는데요. 한 땀 한 땀 정성 어린 손뜨개로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내 손을 거쳐간 이 작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북이 쌓일 정도네요. 네네. 음. 아이들도 제가 만든 작품을 좋아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떠올리면서 아이한테 어울리는 색깔, 모양을 생각하면서 제작을 하게 되니까 저도 나름대로 좀 자부심도 생기고 기분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맞아. 예전에 또 엄마가 직접 이렇게 떠주셨던 거 생각하면 그때는 왜 저렇게 늦게까지 떴다 풀렀다 그러시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보통 정성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또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출산을 앞두고 계세요. 네. 만삭의 산모인데요. 물론 아이 태교를 위해서 시작하셨겠죠. 어떠세요? 네, 태교로 처음에 손뜨개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아기 생각하면서 뜨개질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니트 같은 거 떠주시던 게 생각이 나서 엄마 많이 보고 싶네요.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작품의 가치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죠. 만든 이의 정성이 듬뿍 들어가고 뉴트로 감성까지 더해진 손뜨개 작품 정말 예쁘죠? 아,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나니까 이 손이 근질근질하긴 한데 이거 해본 게 언제야? 저 중고등학교 때 가정 시간에나 했을까?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몸이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보시면 네네. 분명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경자년 쥐띠해라서 이렇게 간단히 초보자분들도 만들어 볼 수 있는 머리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마 미니마우스네요. 네네. 네. 쥐띠해와 잘 어울리는 귀여운 소품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기본 원형 코잡기로 손가락에 실을 감아 만든 둥근 고리에 짧은 뜨기를 해서 이어주면 된다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 코바늘 뜨게 될 줄 알았더니 요거 하나만 이렇게 그냥 들여다보게 되네요. 네, 집중력 향상에 아주 좋은 취미예요. 저도 이젠 네. 이렇게 들여다보는 나이가 됐나 봐요. 한쪽 귀가대에 작은 동그라미를 뜨고 난 뒤에 같은 방법으로 얼굴이 될 큰 동그라미를 떠주세요. 반대쪽에도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떠서 이어준 다음 글루건을 이용해 집게핀에 붙여주면 직접 만든 수제 머리핀 완성입니다. 요거 하나에만 신경 써서 공들였지만 네.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네. 요거 아이 주려고 했던 건데 제가 욕심이 나네요. 요것도 한쪽에 양쪽에 이렇게 해서 어머 세상에. 아니 물론 머플러 이렇게 떠주고 또 스웨터 하나 만들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뉴트로라는 게 거창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추억을 만들었으면 그것 또한 뉴트로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실 수 있어서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고요. 아이들 머리핀이나 브로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사하다. 아우 포근포근해. 누군가에게는 옛 추억을 깨워주고 누군가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뉴트로. 단순한 옛것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갈 수많은 이야기들이 뉴트로 열풍을 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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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잠시만 안경 내 안경 아유 참 아우 이제 너무 하시네 정수부터 피디미가 아니잖아요 진짜. 정종우 리포터를 위한 특급 처방 공개. 아유 간다니까 땡기지 마 아이고 좀 살살 정수부터 말이야. 아이고 이거 먹고 와 이거. 안녕.
안녕하세요. MBC에서 3개월 등록하고 가셨어요. 누구 맘대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3번 오시면 돼요. 3번이요? 네. 3개월씩? 네. 아 근데 네. 제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참 많이 했는데요. 요가는 남자분들이 좀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웨이트도 땀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근데 요가도 되게 한 동작에서 많이 머물러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호흡하면서 하시면 진짜 땀이 진짜 비 오듯이 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젖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날씨의 영향으로 활동량이 줄어드는 요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기 쉬운데요. 이럴 때 실내에서 몸을 풀 수 있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요가는 안성맞춤 운동법.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겨울철 늘어나는 체중 관리에도 좋다네요. 제가 기본적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아도무카 스바나라는 동작이고요. 다운독이라고도 하고요. 개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과 손 사이는 어깨 넓이가 됐어요. 이제 손가락 사이사이 다 벌려놓고요. 오른발도 뒤로 보내셔서 왼발도 뒤로 해요. 양발은 11자 만들어 놓고요. 발바닥은 매트 바닥을 꾹 눌러내실 거예요. 어깨는 최대한 쭉 펴내시고요. 배꼽 바라보실 거고요. 이 나의 엉덩이부터 척추, 경추, 손바닥까지 강하게 뻗는 힘을 유지하시면 돼요. 발뒤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매트 바닥 최대한 꾹 눌러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과연 종우 씨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발끝을 세워요. 엉덩이를. 그쵸. 이거 저 군대에서 많이 했던 동작이. 발을 한 발자국 더 뒤로 오세요. 뒤로요? 네. 뒤로. 그쵸. 양발은 11자를 만들 거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겨드랑이는 바닥 쪽으로 최대한. 그쵸. 오, 잘하시는데요? 그쵸. 잘하는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예, 들려요. 여기를 계속 꾹 눌러내실 거예요. 여기 바닥에 닿아야 되는구나. 네, 그쵸. 허벅지 뒤쪽부터 이 아킬레스건, 햄스트링부터 아킬레스건까지 조금 자극도 오실 거고요. 굳어있던 몸을 풀고 체력을 업시켜주는 요가. 종우 씨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일단은 허벅지. 와, 허벅지랑 안 쓰던 근육들이 엄청 당겨가지고. 이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요. 한 동작만 제대로 해도 에너지 소모가 대단한데요. 땀 엄청 나시는데요. 운동 효과 제대로 입증. 와, 땀이 엄청 나는데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와 비슷한 30대 남성분을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형적인 대한민국 스탠다드 30대 남성. 카메라 조 감독님 등장. 아직까진 자신만만합니다. 도전 자세는 일명 활자세라 불리는 다누라 아사나.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허리 질환에 매우 좋다고 하는데요. 자, 바닥에 배를 대고. 그쵸. 엎드리고 자, 양 무릎을 접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가능하시면 발 뒤꿈치 말고 엄지발끼리 붙이시고요. 그쵸. 마시는 숨에 그대로 상체랑 하체를 동시에 들어 올릴 거예요. 쭉. 그쵸. 얘를 뻗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쵸.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고개도 뒤쪽으로. 그쵸. 시선은 뒤쪽 멀리 바라보실 수 있도록. 복부로 무게를 받치고 있거든요. 복부로 하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복부 기관이 좋아지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손을 뒤로 뻗고 있기 때문에 이 어깨 앞쪽, 라운드 숄더 있으신 분들한테 구분 등 있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동작이거든요. 등에도 날개뼈랑 날개뼈 사이에 등에도 힘을 주세요. 그쵸. 호흡은 하셔야 돼요. 숨을 참으시면 안 돼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숨 참고 있었어요. 그걸 말 안 해줘가지고 30초 지났다고요? 벌써? 옆에 이 사람 숨 안 쉬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활자세 해보니까 어때요? 어쩐지 어깨가 쭉 하고 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현대인의 질병 중 하나인 거북목 증후군. 겨울철에 더 뭉치기 쉬운 근육은 막대나 지압기를 이용해 풀어주면 좋습니다. 오늘 제대로 릴렉스 되시네요. 근데 지금까지 찐 거 보니까 한 4분 나올 것 같은데 양이 설마 또 있어요?
뭐 한 군데 더 가야 분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가 다음에 또 있어요. 새해를마다 종호 씨를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게 하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에 올라가. 정종우 리포터에게 좋은 기운 받고 정상의 맛을 보게 하라고 준비한 두 번째 장소. 바로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암벽 등반을 인공시설물을 이용해 즐기는 스포츠인데요. 스포츠 클라이밍 중 볼더링은 초보자들이 취미로 삼기에 제격입니다. 딱 보니까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일단 해보세요. 네. 제가 이제 해도 밝았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애군을 싹 떨쳐버릴 수 있는 모든 애군을 안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헤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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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롭게 도전한 정종우 리포터. 과연 첫 도전에 성공? 클라이밍이 이제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요. 네. 이제 발자리를 쓰면서 무게 중심을 찾으면서 이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색깔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코스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핑크색은 이제 핑크색만 잡고 핑크색만 밟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지구력과 신체 유연성 발달에 효과가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 다양한 높이를 다양한 각도로 오르내리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 되는데요. 게다가 성취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손은 방향을 제시하고 발은 이제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게 중심은 무게 중심이 깨지면 몸이 이렇게 쭉 날아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발을 찍으실 때는 요 앞꿈치 안쪽 있죠. 안쪽. 네, 기초 과정에서는 이 앞꿈치 안쪽만 이렇게 밟으시고 팔을 쭉 편 상태에서 골반은 최대한 벽에 붙이고 이렇게 매달리시면 돼요. 자, 여기 1단계고. 네. 자, 다음 홀드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다음 홀드 잡으면 그 다음 홀드 방향에 발을 옮기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에는 발이 없죠. 네, 없어요. 자, 없지만 이렇게 발을 모으시면 안 되고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여기 벽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대고 두 손 모으고. 자, 한 손으로 당기면 어렵겠죠. 그렇죠. 자, 두 손으로 모아서 잡고, 자, 잡으면 다음 홀드 방향에 발을 양쪽에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 홀드 잡으면 다음 홀드 방향으로 발을 양쪽에. 센스와 감각이 필요한 스포츠 클라이밍. 각오를 다지며 도전을 다시 해보는데요. 자, 오른손 가시고. 자, 그리고 발을 바꿔주세요. 지금 오른발, 그렇죠. 오른쪽에 발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벽. 조금 더. 그렇죠. 하고, 하나, 둘. 그렇죠. 또 발 한번 바꿔주시고, 이번에 왼쪽에 발 찍으시고, 두 손 모으시고. 자, 오른발 있어요. 오른쪽에. 선생님, 손잡이가 작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비벼 넣으세요. 네. 오른발 올리고. 네, 이거 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정도. 1년 정도? 네. 삼촌 손 떨리는 거 봐요, 걔 지금. 제일 쉬운 코스예요. 뭐라고? 제일 쉬운 코스래요. 제일 쉬운 코스. 내가 했던 코스네. 제대로 실력 발휘에 나선 꼬마 친구들. 정말 가볍게 올라가는데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세밀한 근육을 모두 사용하며 고른 근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스포츠 클라이밍. 관절 사이의 성장판을 자극해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다양한 클라이밍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두뇌 개발과 집중력도 강화. 하지만 무엇보다 완등을 위한 필수 덕목이 있는데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완등할 수 있어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종우가 간다. 그동안 게을렀던 나를 반성하며 차근차근 올라가는데요. 운동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성취감이겠죠. 퍼져있던 정종우는 잊어라. 드디어 완등에 성공. 자, 여러분 드디어 클로징을 방송 최초로 공중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확실히 윗공기가 막네요. 이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많다는 거
여러분의 건강 챙기시면서 즐거운 겨울 함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겨울철 춥다고 운동을 게을리하고 계신가요? 부담 없이 다양하게 즐기고 효과 만점인 실내 운동에 도전해보세요. 처져있던 에너지와 저하된 체력이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올겨울 요가와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건강하게 보내세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선명하게 떠올랐던 2020년 새해. 사람들은 가슴 벅찬 일출을 바라보며 간절한 다짐과 소망을 새겼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새 출발 대신 올해도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자리를 지키며 장인의 발자국을 새기고 있는데요. 이들이 고집스레 지켜가는 신념은 무엇일까요? 우리네 장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강릉시 죽헌동에 위치한 강릉예술창작인촌. 다채로운 공예의 세계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 첫 번째 주인공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망치질 소리만 들려옵니다.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며 작업에 몰두했는데요.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강원도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방자수저장 김우찬 기능보유자입니다. 주성분은 이제 구리하고 주석을 혼합해서 이제 두드려서 만드는 걸 일컬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기계식이 도움이 아니라 100% 이제 수제 제품으로 완성이 됐을 때 그걸 일컬어서 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구분지어서 3단계로 샘물을 우선 녹이는 용해 과정, 그다음에 두드리는 이제 공정, 그다음에 깎아서 이제 세공을 하는 이제 세공 이제 과정. 그래서 총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한 돌림에 보통 30번의 망치질을 한다 치면 한 240번, 젓가락까지 이제 통틀어서 하면 거진 1000번이 돼야지 이제 쉽게 해서 수저가 하나가 완성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3일 공정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시간으로 해서 시간이 더 정밀하게 이제 세공 과정에 들어가는 문양이나 이런 게 가미가 된다 치면은 보통 일주일에서 최장 15일에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도 있고요. 1000번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강릉 방자수저. 이곳엔 7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들이 모여 있는데요. 김우찬 방자수저장의 신념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죠. 지금 여기 있는 작품도 제가 다 어렵사리 이제 제작을 하고 제일 애착이 많이 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제일 하나를 꼽으라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수저가 용문 수저라고 하고요. 제작 기간만 이제 최장 15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제일 제작 기간이 긴 만큼 또 힘도 들고 또 그리고 또 애착이 또 그만큼 많이 가는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한번 선을 보이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시작은 16살 때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그때부터 기술을 이제 습득하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아버님 슬하에서 이제 기술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올해로 이제 딱 3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 작고하신 제 아버님, 그 위에 조부님, 그다음에 증조부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지금 이제 4대에서 지금 또 저희 집 또 아들이 또 전수생으로 또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총 5대로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저는 선친스라에서 5년 동안을 망치질만 배웠어요. 왜 허드렛 일만 자꾸만 시킬까? 이제 소위 또 아버님이 안 계실 때 또 출타를 하고 안 계실 때 제가 나름대로 또 뭐의 결과물을 받아서 좀 칭찬을 받아보려고 하면 아버님이 나중에 칭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핀잔을 주셨어요. 날개도 없는 게 벌써부터 날라그린다고. 제가 지금 저희 아들한테 지금 가르치면서 훈육하는 방식, 교육 방식이 지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되게 못마땅하죠. 근데 지금은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아마 제가 얻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얻고 저희 아이가 나중에 장인이 돼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또 아이를 낳아서 또 교육을 하고 있다 치면 아마 그때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르고 탁한 빛을 띠었던 쇠는 오랜 담금질을 거쳐 단단하고 금빛을 내는 방자가 됩니다. 장인도 똑같은 인내의 과정을 거쳐왔겠죠. 이제는 아들이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땅을 판다는 심정으로 했을 때 밑에 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물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치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고 했을 때는 많이 좀 애로사항도 많았었고 고충도 많았었죠. 제 자신을 갖다가 좀 나름대로 좀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버텨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5대째 이어지고 있는 정직한 신념,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강릉 방자수저가 오래도록 빛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내곡동. 환하게 불을 밝힌 가게에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올해 26년째 빵을 하고 있는데 20년 차 정도에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건강빵으로 전환해서 건강빵집을 운영하고 집빵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쉽게 누구나 쉽게 집에서 전문적인 제과 제빵 도구 없이도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빵을 알리는 이종기 대표. 그런데 집밥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집빵은 뭔가요? 우선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도구가 이제 전문 제과 제빵 도구가 아니고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만으로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재료는 우리 밀을 주로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곡물가루를 첨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반죽을 가지고 빵도 만들고 찐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화학 첨가물과 GMO 농산물이 아닌 건강한 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죠. 어떤 특정한 재료 한 가지만 없어도 이제 빵을 못 만들고, 그다음에 전문 제과 도구가 없으면 못 만들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심지어 후라이팬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찜 소태도 할 수 있고, 찌면 찐빵 되고 구우면 빵 되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혼자 다니기 때문에 숫자를 기록해 놓거나 하진 않았는데 거의 한 강좌 수는 100여 회 이상 했고 수강생은 한 1000여 명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다들 받고 되게 좋아하시고 또 직접 집에서 건강한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 글을 올리고 그래서 보람이 있습니다. 이종기 대표는 빵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밀가루와 소금, 이스트, 물 이렇게 4가지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빵을 만들 수 있는데요. 모든 재료를 섞으면 기본적인 빵 반죽 완성. 비싼 오븐도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빵과 과자가 만들어지니까요. 기본 원리만 알면 응용하는 건 쉽겠죠. 모양은 좀 투박하지만 가장 쉽고 단순하면서도 건강한 빵이 완성됐습니다. 좋은 재료의 중요성과 건강한 먹거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은 이종기 씨의 신념이 담긴 집빵이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달달하고 부드럽고 입에 살살 녹는 그런 빵 과자에 맛이 들어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통밀을 쓰니까 거칠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안 쓰니까 덜 부드럽고 입에 익숙하지 않은 빵이니까 손님이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내 돈 벌겠다고 그런 내가 아는 이상은 그걸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사 매출은 떨어지고 하지만은 마음은 편하죠. 내가 만드는 건강한 빵 과자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주고 또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눈에 확연히 띕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당장은 힘이 들어도 멀지 않아서 이런 건강한 먹거리가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죠.
올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기에 이준기 대표는 빵을 만듭니다. 올해도 부지런히 전국을 돌며 건강한 빵 문화를 알릴 예정이죠. 새해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는 우리네 장인들. 이들의 정직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빨간 참숯의 열기로 몸을 뜨겁게 하는 찜질 어떠신가요? 또는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원한 냉각 테라피도 있는데요. 찜질을 차갑게 혹은 뜨겁게! 춥다. 예, 안녕하세요. 뭘 먹지? 따뜻한 거 먹을까? 차가운 거 먹을까? 뜨거운 커피냐? 차가운 커피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 결심했어!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거지!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거지! 뜨거! 뭐야! 여기 어디야? 이건 또 뭐야? 오늘 자연인 촬영인 거야? 뭐야?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여기 되게 불이 센데요. 여기 어디예요? 참숯을 구워내는 참숯 공장입니다. 참숯 공장이요? 이곳은 진천에 위치한 참숯 공장입니다. 참숯 공장은 말 그대로 참숯을 만드는 곳. 보기만 해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참나무를 빨갛게 태워 양질의 참숯을 만드는 곳이랍니다. 아니 이게 참나무예요? 네, 이게 참나무라고 합니다. 와, 이걸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작업하실 거예요? 가마로 놓아야지 나무를. 여기에다가 제가 해야 될까요? 같이 하면 잘하면 우리 또 삼겹살 또 쏟아내 먹을 수 있지. 삼겹살 있어 여기? 참숯을 얻기 위해 우선 무거운 참나무를 가마에 옮기는 작업부터 합니다. 이 나무는 전부 진천에서 생산하는 질 좋은 참나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7톤가량의 참나무를 숯가마에 굽지만 생산되는 참숯은 700kg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진천이 왜 참숯으로 유명한 건가요? 우리나라에 가장 숯가마가 많은 곳이 진천입니다. 이 주위에 그 참나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참나무는 이 뿌리를 깊이 뻗는 나무라 단단한 나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하 자원이나 토질이 좋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참나무 가장 잘 자라는 곳. 일주일 동안 활활 타오른 참숯. 어때요? 정말 예쁘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숯이 다 돼가지고 숯 빼는 중입니다. 숯 빼는 중이에요? 이거 빼고 이제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어보자고. 지금이 겨울인지 여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숯불 앞에서 사나이 박찬홍 열심히 숯 빼는 작업을 합니다. 참숯 불가마의 열기가 700도에 달한다는데요. 추위 따위는 이곳에 발붙일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숯으로 삼겹살 구우면 진짜 맛있겠네요. 짜잔! 드디어 삼겹살 타임! 참숯 불가마에서 삼겹살 구워지는 시간은 단 20초! 숯가마에서 초벌로 구워진 삼겹살입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꼴딱 넘어가는 비주얼! 참숯 불가마에서 구운 삼겹살,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야, 역시 제가 일을 하니까 먹을 게 나오네요. 숯가마에 구운 삼겹살은 또 어떤 맛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이게 삼겹살 겉에 있잖아요. 약간 바삭바삭하고 속이 진짜 찰떡같이 잘 익었네요. 사장님도 한입!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를 환상의 맛에 손과 입을 멈출 수가 없네요. 참숯에 하니까 삼겹살 맛이 참 좋아. 참숯으로 삼겹살도 맛있게 먹었지만 진짜 참숯의 매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참숯 불가마 찜질! 많은 분들이 입소문 듣고 찾아오신다네요. 여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와봤습니다. 또 이렇게 네. 또 소문 듣고 오셨구나. 네. 옆에 계신 분은 아내분이세요? 네. 와, 우리 아내분은 어떠세요? 누워서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땀은 빨리 안 났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힐링도 되는 것 같아요. 참숯 불가마 찜질! 저도 체험해봅니다. 일단 가장 뜨겁다는 고온방에 들어갔는데요. 뜨거워.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몇 도야? 이거 50도가 넘어갔어요. 이거 온도계가 50도까지인데 훨씬 넘었습니다. 너무 뜨거워. 안 되겠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와, 진짜 따뜻하다. 아이고, 좋다. 야. 참숯불가마 안에서 기분 좋은 열기를 느끼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절로 되더라고요. 참숯찜질 참 좋아요. 힐링된다. 아유, 가만 있어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차가운 거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요? 뜨거운 커피냐, 차가운 커피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 결심했어. 겨울에도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뭐야? 내가 이거 왜 입고 있지? 뭐야 이거 우주선인가? 예? 시작할게요. 이거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서워요. 잠시만요. 아니 여기 지금 어디예요? 여기는 크라이오 테라피 샵인데요.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이랑 운동선수들이 즐겨하는 테라피예요. 테라피요? 네, 테라피인데 증기 질소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10도에서 180도 사이 초저온에 3분 동안 신체를 노출시키는 냉각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마이너스 180이요? 크라이오 테라피는 차가운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크라이오와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를 합성한 것으로 차가운 냉매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극한의 낮은 온도에 신체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은 이용할 수 없다네요. 나왔네요. 이제 문진표도 이상 없으시고요. 네. 혈압도 정상이시기 때문에 내는 테라피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크라이오 테라피 받기 전에 피부 온도를 재봤는데요. 31.9도. 떨리는 마음으로 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운을 벗고 냉각 테라피 시작! 온도계 보이시나요? 뚝뚝 떨어진 온도에 냉기가 가득 퍼집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에 서 있는 기분 어떠냐고요? 너무 추워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시원하다. 이거 근데 여름에 하면 진짜 좋겠네요. 너무 시원한데요? 냉각 테라피 정말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 지금 떨고 있니? 뭔가 그 몸에 활력이 생기면서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엄청 개운하시죠? 네. 저 여기 지금 체온이 그럼 몇 도 되는지 한번 제가 재볼까요? 예. 냉각 테라피를 한 후에 제 피부 온도는 21도. 와, 한 10도 정도 내려가네요. 네. 야, 저는 한 영하 180도면은 네. 체온이 금방 쫙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떨어지진 않네요. 네네네. 야, 체온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네네. 이 냉수 마찰한 것처럼 더 좋은 효과를 느낄 수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좋네요. 맞아요. 와, 아이스 네. 너무 좋아. 최근 냉각 테라피가 인기를 모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계신데요. 크라이오 테라피로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 무릎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하고 나면 엄청 아팠던 것들이 완화가 엄청 빨리 되고 사실 제가 출산한 지 6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크라이오 테라피 하면서 붓기 제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요즘 인싸들은 다 안다는 냉각 테라피 인기 만점이랍니다. 하고 나서는 다들 몸이 가볍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머리가 좀 맑아진다고 하시고 이제는 하시고 나서 숙면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세요. 차가워진 몸은 다시 기분 좋게 따뜻해집니다. 아우 좋다. 매번 촬영이 이랬으면 좋겠다. 달콤한 꿈을 꿉니다. 참숯을 만들며 그 뜨거운 열기로 땀을 쫙 빼고 몸을 뜨겁게 하는 참숯 불가마 찜질이 있습니다. 극한의 저온으로 몸을 차갑게 하며 치유받는 크라이오 테라피도 있죠.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의 몸은 더욱 건강해질 겁니다. 한겨울의 추위도 녹일 만큼의 얼큰함과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려버릴 속이 확 풀리는 화끈함까지 갈수록 늘어나는 극한의 매운맛을 즐기는 마니아들. 그들이 선택한 매운 음식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화끈한 매운맛의 진수 지금 공개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기만 한 포항 오천읍의 한 식당. 매일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다는데요. 보통 맛이야? 어느새 매운맛에 중독된 사람들. 대체 뭘 먹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손님들이 하나같이 맵다고 얘기하는 바로 이 집. 평범한 사람들의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쏙 빼고 있는 집이 바로 이 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증거로 이 테이블마다 놓여져 있는 수건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 뒤쪽에 경고장까지. 경고장에서 수건과 경고장, 그리고 사람들의 눈물.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매일이 전쟁 같은 점심시간, 늘 한자리에서 꿋꿋하게 전투적인 매운맛을 선보이는 주인장. 눈물이 핑 도는 주방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야, 인다 바쁘구나. 안녕하세요. 한창 점심시간이라서 좀 바쁜가 봐요. 네. 아니, 제가 가게를 딱 들어오는데 코끝이 약간 아찔아찔했거든요. 네. 주방을 들어오니까 코가 뻥 뚫려. 맵다라는 얘기죠. 사장님 집에 네. 매운맛을 내는 비법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다른 거 전혀 안 들어가고 청양고추를 써요. 땡초. 예, 아주 매운 땡초. 고추. 아주 매운 고추요.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코끝이 아찔한 국내산 청양고추로 승부한다는 이 집. 해마다 여름에 고추가 완전히 독이 올랐을 때 도고름 고추는 땅땅하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사갖고 작업을 해서 1년 동안 냉동실에다 얼렸다가 그거를 갖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청양고추 중에서도 제일 매운맛을 맛볼 수 있는 데가 여기네. 아, 그렇죠. 야, 그러면 메뉴들이 뭐 있어요? 대표 메뉴들은? 저희 집엔 두부조림,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아, 조림으로 맵게. 예, 예. 뚝배기에 자글자글 졸여낸 북한의 매운맛 조림 삼총사. 마지막 국물까지 눈물 쏙 빼는 매운맛.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시간은 그에게 돌아왔다. 화끈한 조림 삼총사를 마주하게 된 차영석 리포터. 가장 먼저 두부조림부터 공략해 보는데.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좀 매워요. 해수두부를 사용한다는 이 집의 두부조림은 인기 메뉴 중 하나인데요. 두부라 얕잡아본 영성 리포터. 슬슬 올라오나 봐요. 아, 빈속이라서 그래. 진한 양념 보이시죠? 이 집은 기본이 맵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못 드신다면 필히 말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조금 덜 매운 애기 맛으로 부탁한다고 말이죠. 한 입 먹이면 뭔가 칼칼한데 감칠맛이 싹 들어오면서 침이 쭉 나오는. 요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가능할 것 같네요. 도고른 청양고추에 사장님이 직접 만든 매운 양념 소스의 조화. 워낙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장님의 매운 손맛에다 엄청난 화력의 불맛까지 더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선 특유의 비린맛까지 잡아내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린맛을 잡아도 사실 생선이기 때문에 요만큼 비린맛이 나기 마련이에요. 예. 끝까지 안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뚝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뚝배기 그리고 센 불입니다. 저희 센 집에. 불이요? 예. 일반 식당에서 쓰는 불은 이거예요. 네. 요거. 근데 저희는 이게 모터를 달아갖고 모터를 올리게 되면은 불이 일자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센 불에 아주 불이 세지는 거예요. 아주 불이 세서 뚝배기도 쓰지만 예. 그냥 센 불이 아니라 강력하게 센 불을 쓰니까 제대로 익고 비린맛이 싹 날아가는군요. 빨리 음식을 끓여서 그 비린 맛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불맛입니다, 불맛. 사실은. 이거구나. 극한의 매운맛, 여기선 기본이지. 다른 요령 싹 빼고 기본기에 충실한 사장님의 매운 손맛. 한 번 맛본 손님들 아주 진땀 뺀다, 진땀 빼. 매운 기운을 가득 품은 뚝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끈한 조림의 맛. 맛있게 맵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맛있게 먹고 돌아서면 매운맛이 싹 없어져요.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기본하잖아요. 이거랑 편하다고. 맛있게 매운맛. 막 환하게 맵진 않고 맛있게 매워요. 맛있게. 남은 겨울 매운맛으로 즐겨보세요. 화이팅!
여기 화끈한 매운맛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가게가 있었으니 바로 짬뽕이로구나. 해산물의 시원함과 칼칼한 매운맛의 콜라보. 겨울엔 역시 짬뽕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네요. 입구에서부터 익숙한 향기, 맛있는 향기. 겨울엔 짬뽕이죠. 이 짬뽕 향기가 좋기만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짬뽕이 매운 음식이라는 건 알겠는데 짬뽕이 매운 음식으로 보여지기에는 좀 너무 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저희는 다른 이제 짬뽕집과 다르게 이제 매운 불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짜장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 겉과 속이 확 다른 반전의 매운맛 불짜장. 얼마나 맵게요? 한번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매운맛의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간 제작진. 아니 그런데 야채 볶고 춘장에 육수 넣고 만드는 과정이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면발에 무슨 비밀이 있나? 그것도 아니면 매운맛의 정체는 대체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재료를 넣고 웍질을 하고 면을 뽑고 맛있는 냄새는 나지만 이거는 어찌 일반 짜장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사장님? 여기까지는 일반 짜장이랑 똑같죠. 그럼 지금부터는 불짜장은 달라져요? 네. 어떻게 해요? 지금 요게 이제 저희가 쓰는 특제 소스인데요. 네. 요 소스가 들어가면서 일반 짜장면과 완전 다른 매운 짜장면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로 짜장이 바뀐다? 완전 바뀌죠. 완전? 네. 사장님이 직접 소스 개발에도 참여를 했다는 붉은 양념통의 비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톡톡톡 몇 방울만 넣어도 매운맛이 확 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 겉으로 봐선 매운 짜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긴 하겠어요. 향이 살살 납니다. 본격적인 면치기에 돌입한 영성 리포터. 생각보단 곧잘 먹네요. 매콤한 향이 나는 가운데 짜장 특유의 달달한 맛이 조화로 이뤄서 입안이 굉장히 즐거워지는 그런 불짜장 맛있다라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이 소스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좀 매우면서도 짭짤하면서도 달달한 소스 맛. 색부터 심상치 않은 검붉은 소스. 대체 여기엔 뭐가 들어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양고추가 가장 매운 시기가 있어요. 그때 그 청양고추랑 이제 베트남 고추, 태국 고추 등에서 정말 매운 그 원액만 추출된 그 황금 비율의 그 소스에 저만의 이제 비법 소스가 결합이 돼서 매운맛이 농축된 소스에 청양고추를 한 번 더 투하. 그리고 사장님만의 마법의 가루까지 넣고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소스를 톡톡톡 떨어뜨리고 돋대 시작하면 짜잔! 이번엔 불짬뽕이 만들어집니다. 서영석 리포터, 일단 1단계부터 도전해 보이는데요. 과연 그 맛은? 기본 맛은 여러분들 딱 알고 있는 짬뽕 맛. 그런데 잘하는지 맛있는지 그런 짬뽕 맛. 요 정도라면은 단계별로 다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럼 바로 준비해드리죠. 일단 매운맛의 단계는 소스의 양으로 조절을 하는데요. 확실하게 차이를 보이는 소스의 양. 극한의 매운맛 4단계까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영석 리포터 도전! 면 한번 올릴게. 올려도 된다. 이거 아까 올리는 거 있었잖아요. 그냥 드시면 돼요. 오케이. 빨리 먹고 빨리. 겁이 나서 그래. 오, 2단계는 무사 통과. 아직은 여유를 보이는 서영석 리포터. 다음은 3단계까지 도전을 해보는데요. 국물까지 먹어보는 여유. 그런데 점점 말도 많아지고 쉬는 타임이 늘어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아, 맵구나. 오, 야, 이게 맵구나. 오. 오, 야, 이런데 소스를 먹으라고 아까 미쳤어? 야, 미쳤어? 오. 매워졌다. 혹시나 매운 음식을 못 드신다면 여성들을 위한 취향 저격 크림 짬뽕과 함께 먹는 걸 추천합니다.
매콤한 음식을 먹고 나와서 바람을 쐬니까 왠지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루가 조금 무료하시다고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고요? 혹은 이 겨울이 너무 춥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매콤한 음식, 매운 음식 드시고 기력도 보충하시고 스트레스도 푸시기 바랍니다. 매운 음식 좋아? 기분 좋은 매콤함,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매운맛이 그리운 요즘. 한겨울 추위도 녹일 만큼 화끈한 매운맛의 진수.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랄게요.